6.25 전쟁은 우리 국민의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족들과 생리별하고 도시 곳곳에 포탄이 떨어지고 이산가족, 전쟁고아. 그렇다면 왜 미국은 대체 왜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는 좀 아쉬운 입장인데 미국에서는 사실 아쉬울 게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병장 이태용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전역자 개그맨 이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해군 병장 만기 전역한 01군번 배우 우강민입니다. (6.25) 전쟁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고 국토의 대부분이 폐허가 됐던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이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아니 사진만 봐도 좀 가슴이 많이 먹먹해집니다. 6.25 전쟁은 우리 국민의 정말 가슴 아픈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6.25 전쟁을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시나요? 아무래도 가족들과 생리별하고 도시 곳곳에 포탄이 떨어지고 터전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고향을 떠나야 되는 사람. 이산가족, 전쟁고아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생각할수록 좀 가슴이 먹먹하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터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싹을 틔우듯 6.25 전쟁에서도 새로운 서막을 알리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암울하기만 했던 전쟁터였을 텐데 그 전쟁터에도 희망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6.25 전쟁의 호화 속에서 태동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올해로 72주년을 맞이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불리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반도를 끔찍한 재앙 속으로 몰아넣었던 1129일 동안의 6.25 전쟁은 정전협정 체결로 지금까지 멈춰 있습니다. 올해로 70년이 훌쩍 넘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정전 협정한 지 진짜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일상이 너무 평화롭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전 국가라는 사실을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강민님이 느끼는 이 평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6.25 전쟁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국군과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참전했던 유엔군 덕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바로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덕분입니다. 그렇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대한민국이 최초로 맺은 동맹 조약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간에 이런 동맹을 맺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동맹을 맺는다는 건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서로를 위해서 힘을 쓴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네, 바로 힘을 합쳤다는 건데요.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네. 어떤 힘을 합쳤다는 걸까요? 일단은 그 군사력을 합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과 미국은 군사력을 합친 동맹국인데요. 우리나라는 왜 미국과의 동맹을 원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태동했던 시기인 6.25 전쟁의 상황부터 이해해야 하는데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불법 기습 남침을 감행했죠. 전쟁이 발발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우리 국토의 90% 이상이 북한군의 소나기에 넘어갔습니다. 네, 하마터면 패망할 뻔했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왜 미국이었을까요? 일단은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를 제일 적극적으로 도와준 국가가 사실 미국이었고요. 또 그 당시에 사실 제일 강대국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전쟁이 발발했던 그날 미국은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고 적극적으로 나서준 덕분에 유엔군 깃발 아래 무려 60개 나라가 6.25 전쟁에 참전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대체 왜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는 좀 아쉬운 입장인데 미국에서는 사실 아쉬울 게 없잖아요. 1953년 당시에 국민 1인당 소득이 67달러였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가난했었네요. 너무 가난한 나라였죠. 거기다가 전쟁 때문에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됐고요. 설상가상으로 소련, 중국, 북한 주변이 온통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미국이 이런 나라와 동맹을 맺고 싶었을까요? 동맹을 맺을 나라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동맹을 맺게 된 배경에는 무려 2만 7천 명에 달하는 반공포로를 석방했습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포로를 놓아준 게 무슨 엄청난 모험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는 6.25 전쟁 정전협정이 진행되던 시기였고 그중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가 바로 포로 석방 문제였거든요. 정전협정은 2년 넘게 이어졌는데요. 이 중에 반공포로 석방 문제를 해결하기까지가 꼬박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이 문제만 1년 6개월이 걸렸으면 양측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좀 예민한 문제였나 봐요. 맞아요. 그런데 미국 주도로 진행되는 정전협상에서 미국과 어떤 상의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을 했죠. 미국이 진짜 엄청 놀랐을 것 같은데. 예상치 못했던 돌발 행동은 미국에게 큰 깨달음을 줬는데요. 한국 정부와는 타협 없이는 정전협정을 체결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거였죠. 이 한국이 계속적으로 한미 상위 방호 조약을 체결하자고 이게 요청을 했을 때 미국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1954년 6월 18일 날 반공포로를 석방하게 됩니다. 재차인데 이렇게 다시 압박을 하게 되면서 상호 방위 조약 체결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다시 환수를 하고 단독으로 북진 작전을 전개하겠다.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반도의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8월 8일 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가조인이 되고 10월 1일 날 정식으로 조인이 됐습니다. 한미 동맹처럼 강대국과 약소국이 맺은 조약을 비대칭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지 않았으니까. 네. 이 비대칭 동맹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로 동맹을 맺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전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2조 보이시죠? 네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이 2조는 네. 누구에게 더 필요하고 절실한 조항일까요? 이건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가 국방력도 약했고 또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주변에 공산국가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1953년에 1인당 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 소득 3만 6천 달러를 넘나드는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여전히 비대칭 조약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서로한테 좀 도움이 되는 조약이 아닐까 싶은데. 단적인 예로 이제 최근에 2022년도에 한미 간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 관계를 재설정한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 핵협의그룹 NCG를 이렇게 결성을 발족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한국형 확장 억제까지 발전시키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동맹이 체결됐을 당시에 힘의 불균형에 의한 비대칭 동맹에서 점점점 이 한국의 국력이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대칭적 동맹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1953년 10월 1일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고 1년 뒤인 1954년 11월 18일에 이 조약이 발효됐어요. 이때부터 외부의 무력 공격을 공동으로 방어하고 한국의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지금의 공식적인 군사 동맹 관계가 수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주한미군이 들어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지 25년이 지난 후에 동맹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생겨요. 바로 한미 연합군 사령부가 1978년 11월 7일 창설됐거든요.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한미 양국 통수권자의 지침을 받으면서 함께 대한민국에 대한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미 연합 훈련들도 한미 연합군 사령부 주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과 훈련하면서 우리 국군도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계속 함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로 미국의 전술 교리, 작전 수행 방법, 이것을 우리 한국군이 실제로 연합훈련을 통해서 전수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싸우는 방법들이 서로 이 다른 두 개국 간에 일치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합훈련을 하면서 맞춰 조정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노력으로 한미 관계는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요청으로 1964년에는 베트남 전쟁에, 1991년엔 걸프 전쟁, 200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이라크 전쟁에 파병해서 미군과 함께 다국적군을 구성하고 연합작전을 수행했는데요. 나아가 UN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는 게 정말 너무 뿌듯합니다.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6조는 한미 양국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맹 관계가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그러고 보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에 양국이 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동맹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형성되는 것보다 유지가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 한미동맹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가? 한미동맹이 체결됐을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변함이 없다. 여전히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한다.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 와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영내 균형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동맹이 70년 이상 동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 동맹의 시작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우리 국격이 올라가고 국군도 강력해지면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거듭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동맹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런 배경 덕분이고요. 이게 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은 그때 6.25 전쟁 당시에 도와줬던 미국과 그리고 UN 국가들에 대해서 좀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 이후로 열심히 살아준 윗세대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경제 대국을 만들어낸 우리나라가 참 뿌듯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맹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우리의 영토와 우리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지키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